윤봉길 의사 의거의 의미. 윤봉길 의사는 1932년 4월 29일 일제가 상해를 점령하고 진행한 일본 천황의 생일잔치인 천장절과 상해 점령 전승 기념 행사에서 폭탄을 투척하여 총사령관인 시라가와 요시노리 등 고위급 일본군 장성 다수에게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그 자리에서 일본 헌병들에게 구타당한 후 피투성이가 되어 끌려가 5월 25일 사형을 선고받고 백범 김구를 잡으려는 일제에게 모진 고문을 당했지만 침묵을 유지하였습니다. 윤 의사는 결국 12월 19일 일본 가나자와 형무소에서 총살형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윤봉길 의거의 결정적 의미는 조선과 오키나와 역사의 모습을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조선과 류쿠 왕국은 여러가지 공통점과 인연이 있는 나라입니다. 홍길동전에서 활빈당이 마지막에 정착한 섬이라는 설과 더불어 제주도에서 몽골군에게 쫓긴 삼별초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라서 곳곳에 고려 기와가 출토된다는 설이 존재합니다. 류쿠 왕국은 오키나와 주변 140개의 섬들로 이루어진 왕국으로 100여 년간 3국으로 분할되어 있다가 1429년 중상국이 통일하여 류쿠 왕국으로 건국되었습니다. 조선왕조는 1392년, 류쿠 왕국은 1429년 건국되어 조선은 482년, 류쿠는 450년 지속되었습니다. 류쿠는 1879년 일본에 무력 병합되어 오키나와 현이 되었고 조선은 1910년 강제 병합되었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조선은 독립국이 되었고 오키나와는 현재도 여전히 일본의 부속 영토로 남아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점은 윤봉길 의사의 존재입니다. 일본이 폐색이 짙어가던 1943년 11월 미, 영, 중 3개국 정상들은 이집트에서 카이로 선언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장제스 총통과의 개별 회담 중 만일 중국이 원한다면 류쿠 왕국을 일본에서 중국에게 넘겨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장제스는 미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류쿠를 신탁 통치하자는 제안을 거절하고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류쿠 왕국에는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독립투사들이 없었지만 조선에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투쟁하는 수많은 투사들이 존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장제스 총통은 청년 윤봉길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당시 24세의 청년이 중국 주둔 일본군 수뇌부를 괴멸시킨 것을 본 후에 장제스는 자기 휘하 100만 중국군이 수행할 수 없는 일을 한국 청년 한 명이 해내었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리하여 당시까지 유명무실했던 상해 임시정부의 확실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로 회담이 열리기 직전인 1943년 7월 26일 임시정부 주석 김구를 접견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완전 독립과 국제 공동관리에 의한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는 요구 조건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장제스는 카이로 회담이 열린 11월 22일 자신의 일기장에 한국이 완전한 독립과 자유를 제안할 것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을 신탁 통치하자는 처칠 수상의 제안을 일축하고 한국의 독립을 카이로 선언문에 명문화시켰습니다. 장제스의 이런 공헌에 대하여 당시 이승만도 총통이 한국 독립의 든든한 후원자가 된 계기는 윤봉길 의사의 의거 때문이라며 장제스와 그의 부인 송미령을 건국 훈장 대통령장으로 포상하여 감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1908년 충남 예산에서 고려 윤관의 후손인 아버지 윤황과 어머니 김원상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덕산 보통학교에 입학하였으나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일제히 식민지 교육을 거부하며 자퇴하고 사설 서당인 오치서숙에 들어가 한학을 수학하였습니다.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16세에 오치서숙에서 열린 시회에서 장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1929년 오치서숙을 졸업한 윤봉길은 농촌 계몽운동, 야학, 독서회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농민 독본 3권을 저술하고 연극 공연과 원래 강연회를 진행하면서 월진회를 조직하여 농민의 단결과 애국사상을 고취하는 농촌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나 일제의 압박으로 여의치 않음을 깨닫고 중국으로 출발하였고 일본 경찰의 미행으로
평안도 선천에서 체포되어 45일간의 옥고를 치른 후 1930년 중국으로 망명하였습니다. 당시 김구는 침체된 독립운동의 열기를 점화시킬 계기를 만들기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1931년 12월 17일 이봉창을 도쿄로 출발시켜 1932년 1월 8일 일왕 히로히토를 향하여 사쿠라 담원에서 수류탄을 던지는 작업을 1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윤봉길은 1930년 5월 8일 상해에 도착하여 한인 동포 실업가인 박진이 경영하는 공장에 말총 모자를 만드는 직공으로 근무하며 한인 공우 친목회를 조직하여 회장을 맡아 활동하였습니다. 다음 해인 1931년 박진의 소개로 백범 김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구를 만나게 된 윤봉길은 독립운동에 몸바칠 각오를 호소하며 한인 애국단에 가입하였고 1932년 4월 29일 거행할 상하이 점령 전승 기념 행사를 폭탄으로 공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 참석자들에게 식사가 제공되지 않아서 일제는 이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각자 도시락을 지참시켰는데 그 빈틈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11시가 되자 중국 주둔 일본군 사령관인 시라카와 요시노리가 등장하고 상하이에 주재하는 외교관들과 내빈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천장절 행사가 끝나자 외교관들과 내빈들은 퇴장하고 일본인들만 남아 축하연을 진행하였습니다. 11시 50분 일본 국가 기미가요가 울려 퍼지며 묵념을 틈타 수통폭탄의 기폭장치를 작동시키고 힘차게 던져 단상에 정확하게 명중시켰습니다. 이어 도시락 폭탄을 작동시키려 하였으나 불발되었고 일본 헌병들이 덮치자 숨겨되었던 태극기를 꺼내며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자고 외쳤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폭탄으로 총사령관 시라카와와 일본 거류민 단장 가와바타는 사망하였고 주 중국공사 시게미스는 한쪽 다리를 절단하였습니다. 윤 의사는 이틀 전 홍구공원을 답사한 직후 4편의 시를 2시간여 만에 작성하였습니다. 거사가 조선청년단에 대한 당부의 시, 김구 선생에 대한 존경의 시, 두 아들에게 남긴 유언 등이었습니다. 너희도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한 잔소를 부어 놓으라. 그리고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어머니의 교양으로 성공자가 되어라. 동서양 역사상 보건대 동양에는 맹자가 있고 서양에는 나폴레옹이 있고 미국에는 에디슨이 있다. 바라건대 너희 어머니는 그 어머니가 되고 너희들은 그 사람이 되어라. 독립운동가 장건상의 증언에 의하면 윤봉길의 의거가 있기 전에 임시정부는 참 외로웠다. 장개석이 임시정부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동전 한 푼도 도우지 않았으며 윤봉길 의거를 보고서야 장개석이 전적으로 도왔던 것이다 라고 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박환영은 민중의 계급적 각성과 연대가 없는 극소수의 활동이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이승만은 이런 행동은 어리석은 짓이며 일본의 선전 내용만 강화시켜줄 뿐 한국의 독립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라며 비판하였으나 해방 이후 판단을 변경하였습니다. 해방 이후 백범 김구는 일본에 있던 박열에게 삼의사의 유해 발굴을 부탁하였습니다. 1946년 3월 6일 유해 봉헌 추진위원장을 맡은 박열은 제일동포들과 함께 사형장에서 3km 떨어진 가나자와시 노다산 시형 공동묘지 북측 통행로에서 윤봉길 의사의 유해를 발굴하였습니다. 6월 30일 국민장으로 효창공원에 안장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고 1987년 성금을 모아 서초구 양재동에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세웠습니다.